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UTV 전기부스기입니다. 제어공학 스피드 특강 두 번째 장 블록 선도와 신호름 선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 같은 경우는 매 회차 최소 한 문제는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제어공학이 총 10문제지 않습니까? 10문제 중에서 최소 한 문제는 나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성비가 아주 좋은 파트다. 여러분들이 공식 하나 정도만 정리를 잘 하시면 여기서 한 문제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빈출 개념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빈출 개념 1번 블록 선도입니다. 자, 우리가 블록 선도는 뭐냐면은 블록이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을 선으로 이은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블록 선도를 본 적이 있어요. 요 그림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첫 번째 장에서 배웠던 그림이죠. 이 그림이 바로 블록 선도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각형을 선으로 연결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블록 선도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블록 선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블록입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그림 해류이론 마지막 시간에 전달함수 할 때 배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G가 뭐냐면은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달함수는 어떤 숫자를 예를 들어서 20배 증가시키는 전달함수다라고 할게요. 그럼 입력으로 2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출력으로 뭐가 나옵니까? 2가 20배가 되어서 40이 나온다.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제어공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입력을요 RS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RS다. 출력을 CS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달함수를 GS다. 우리가 전달함수를 표현할 때는 전부 다 S차원, 라플라스로 변환한 S차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럼 제가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입력에다가 전달함수를 곱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출력 CS가 나온다라는 식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죠. 2에다가 20을 곱했더니 40이 된 것처럼 입력에다가 전달함수를 곱하면은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달함수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입력분의 출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S를 넘겨준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전달함수를 RS분의 CS, 즉 입력분의 출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사실 요거는 이제 회류이론 때 배웠던 거죠.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가합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합점 1장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죠. 더할 가에 합할 합. 그래서 더하고 합하는 점을 가합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합점은요 빈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이 빈 동그라미로 A와 B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A의 부호는 뭡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A가 되는 것이고, B의 부호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합점으로 플러스 A와 마이너스 B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가합점이니까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A와 마이너스 B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출력으로 뭐가 나옵니까? A 마이너스 B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인출점입니다. 인출점은 가합점이랑 달라요. 기호도 다르지 않습니까? 작은 동그라미가 색칠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인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출점은 말 그대로 그냥 빼낸 거예요. 그럼 여기가 A지 않습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A에서 빼냈어요. 그럼 얘도 A가 되는 거고, A에서 빼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A에서 빼낸 거니까 전부 다 A가 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래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고 저는 이번에 블록선도 등가 변환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달함수를요 하나의 전달함수로 표현하겠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의 전달함수로 표현하겠다. 첫 번째 직렬결합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RS가 입력이고 CS가 출력이 되는데 전달함수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전달함수를 하나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전달함수가 직렬 연결일 때는요 얘네들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얘네들을 하나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는 전달함수를 곱해라. 그래서 좌측의 블록선도와 우측의 블록선도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병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입력, 출력입니다. 병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의 전달함수로 표현하고 싶다. 두 개를 더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좌측과 우측이 어떻습니까? 같은 블록선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직렬 연결이면 곱해서 표현을 하고 병렬 연결이면 더해서 표현한다. 요 정도 포인트만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요, 요 피드백 결합입니다. 전달함수가 직렬이라던가 병렬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피드백의 형태로 결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뭡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러한 돌아오는 형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랑 병렬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병렬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가는 것이고, 화살표를 보면 알죠. 얘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돌아오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하나의 전달함수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자,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현해 놨죠. 페르프 전달함수, 지금 이게 이제 페르프 닫혀있는 루프지 않습니까? 이 페르프 전달함수 또는 뭐 전체 전달함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를 하나로 표현하는 식 자체는 1-게르프 전달함수 분의 순방향 전달함수가 됩니다. 이 식은 재원공학 하면서 계속 쓰이는 식이라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순방향 전달함수는 뭐고 게르프 전달함수는 뭐냐?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일단 순방향 전달함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KTX 타면은 역방향 좌석이 있고 순방향 좌석이 있죠. 그러니까 역방향은 거꾸로 간다라는 거고 순방향은 정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죠. 그럼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방향이 뭐가 되는 겁니까? 순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 순방향 경로에 있는 전달함수를 싹 다 곱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순방향 전달함수가 되는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력에서 출력으로 순방향 경로에 있는 전달함수는 GS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달함수는 GS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게르프 전달함수입니다. 사실 이 게르프 전달함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잡으셔야지 뒤에 가서 혼동이 없습니다. 이 게르프 전달함수는요, 피드백 루프의 전달함수의 곱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피드백 루프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피드백 루프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돌아오는 루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루프를 한글로 하면 뭐예요? 고리입니다. 고리. 그러니까 고리가 되려면은 반드시 스타트 지점과 엔드 지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프는 시작점과 독자점이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드백 루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시작점과,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피드백 루프에 있는 전달함수, 이 피드백 루프 경로에 있는 전달함수를 다 곱하면은 그게 바로 게르프 전달함수다. 여기서는 GS 곱하기 HS가 뭐가 되는 겁니까? 게르프 전달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 아니 게루프면 개가 오픈 열려있다라는데 지금 얘는 뭐 보면은 지금 닫혀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이름이 게루프냐? 자, 여러분들 요거를요 펼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펼쳐서 그리면은, 얘를 펼치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ES에서 GS 돌아와서 HS에서 BS, ES에서 GS, HS에서 BS.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닫혀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만 봤을 때, 얘만 봤을 때, 게루프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펼치게 되면은 페루프가 아니에요. 게루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게루프 전달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순방향 전달함수, 게루프 전달함수 개념을 잡았으니까 직접 이러한 피드백 결합 회로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하나의 전달함수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공식을 쓴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 블록선도를 보고 하나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프 전달함수, 전체 전달함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게르프분의 순방향인데, 자, 순방향부터 구할게요. 순방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입력에서 출력으로 순방향으로 왔을 때 이 경로에 있는 전달함수를 다 곱하라. 그러면은 GS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GS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1-게르프 전달함수인데 게르프 전달함수는 피드백 루프 경로에 있는 모든 전달함수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와 엔드 지점이 같으니까 이렇게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주면 되고, 그때 G와 H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게르프 전달함수를 구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호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지금 게르프 전달함수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GH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플러스 GH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1강에서도 배웠지만 이 부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 입력과 괴한 신호, 피드백 신호의 차를 구하는 거죠. 이 차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오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차를 어떻게 해요?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마이너스다라고 해보고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게르프 전달함수는 마이너스 GH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GSHS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쵸?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 플러스 GSHS분의 GS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에러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하나의 전달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여기에 부호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되고,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다 하면은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결론은 뭡니까? 그냥 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 결합에서 하나의 전달함수로 표현하는 이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빈출 개념 2번 신호흐름 선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신호흐름 선도는 블록 선도를 간략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아래 그림 보시면은 위에가 블록 선도고요, 아래가 신호흐름 선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달라진 건 뭡니까? 일단 S가 사라졌어요. S가 사라졌고 블록이 전부 다 화살표로 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돌아가는 신호 있죠. 요 신호도 지금 원래 HS의 부호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H가 되는데 신호를 선도해서 마이너스 H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애의 부호까지도 고려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 선도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신호흐름 선도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블록 선도에서도 전체 전달함수를 구했죠. 신호흐름 선도에서도 뭘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공식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선도나 신호흐름 선도나 똑같기 때문에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도 동일하다. 그래서 신호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강사님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방금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 1 게르프 전달함수분의 순방향 전달함수를 구했죠. 근데 딱 보면은 뭔가 달라 보이는데 사실상 똑같은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요 부분이 게르프 전달함수고 분자가 순방향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대신에 좀 공식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블록 선도보다 신호를 선도로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복잡한 전달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을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라는 거. 근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을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 1번, 예제 2번 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두 문제만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신호흐름 선도에서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예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이러한 신호흐름 선도가 나오고 뭘 구하라고 하냐?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른쪽에 띄워놨죠. 이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함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풀 때 항상 루프를 먼저 찾고 나서 계산을 하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여기서 루프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피드백 루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피드백 루프 뭐가 됩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얘. 이게 돌아오는 루프가 된다. 그래서 루프는 시작과 끝이 어떻다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루프다라고 하는 거 하나가밖에 없죠. 하나를 표현을 해볼게요. G1과 마이너스 H를 어떻게 한 거다? 곱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G1H가 루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프 한 개 찾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에서 분자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분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방향 전달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블록선도랑 공식이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순방향 전달함수 R에서 C, 즉 입력에서 출력으로의 경로를 보면 되겠죠. 이 경로에 있는 값들을 다 곱하면 된다. 그러면 쭉 이렇게 경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로에 있는 애들을 다 곱합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지원 곱하기 1 곱하기 1.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냥 지원이 되는 거죠. 지원이 순방향 전달함수가 되는 것이고, 근데 경로가 하나 더 있죠. 여기서 요 방향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친구 해주시면은 1 곱하기 G2 곱하기 1이 되는 것이죠. 순방향 전달함수는 G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식에서 여기 시그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그마는 합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1 마이너스 루프 요거를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이 루프가 뭐냐? 이 루프는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이 루프는 각각의 순방향 경로와 비접촉하는 루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부터 볼게요. 지원 같은 경우는 비접촉 루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루프는 빨간색밖에 없죠. 빨간색만 신경 쓰면 됩니다. 지금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접촉하죠. 그럼 파란색과 비접촉하는 루프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루프에다가 제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G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방향 경로를 구했는데 비접촉 루프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순방향 경로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G2 볼게요. G2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면 G2 초록색 경로와 빨간색 경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비접촉 루프가 되겠네요. 그러면 G2는 1 마이너스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된다? 비접촉 루프 마이너스 G1H를 넣어줘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G1H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어떻게 해준다? 합하라.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분자는 끝이 났다. 그 다음 분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는 1 마이너스 시그마 L원. 그러니까 시그마 L은 빼고, 그 다음 시그마 L2는 더하고, 시그마 L3는 빼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럼 우리가 시그마 L1, 시그마 L2, 시그마 L3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시그마 L은 뭐냐면은 한 개의 루프들을 그냥 싸그리 다 더하면 됩니다. 시그마 L2는 뭐냐면은 L2죠. 그러면은 루프 두 개를 곱하는데, 이 루프 두 개는 무조건 비접촉하는 루프 두 개예요. 그래서 비접촉하는 루프 두 개를 곱해서 싸그리 다 더하면 되고, 시그마 L3는 비접촉하는 루프 3개를 곱한 다음에 싸그리 다 더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루프가 몇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두 개라든가 세 개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 말은 L2와 L3는 뭐가 된다? 전부 다 제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L만 고려해 주시면 돼요. 한 개 루프의 합이니까 얘를 다 더하라는, 한 개를 다 더하라는 건데 한 개도 얘밖에 없죠. 그럼 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G1H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전달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전달함수. 우리가 일단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분자에는 순방향 전달함수. 얘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1 마이너스 우리가 이제 개루프 전달함수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뭐가 들어옵니까? 얘가 들어오는 거죠. 얘. 그 뒤에가 이제 추가로 붙은 겁니다. 그럼 어찌됐건 두 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1 마이너스 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L3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1 마이너스 시그마 L1이죠. 1 마이너스 시그마 L1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G1H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뭐 제로니까 여기서 끝이죠.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자를 요거 분배 법칙 한 거예요. G2 그리고 G1, G2, H 이렇게 이제 분배 법칙 한 거다. 그래서 예제 1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은 여러분들 정지하시고 스스로 풀어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호를 선도를 만나게 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루프부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루프를 한번 찾아볼게요. 루프 여기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도 하나 있네요. 요 친구 파란색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 돌아오는 애 얘도 하나 있네요. 그래서 총 3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적어볼게요. 자, 빨간색 루프는 뭐가 됩니까? CDH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CDH 적어주겠고요.
그 다음에는 파란색 루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DEK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DEK 해주시면 되겠고, 자, 초록색 루프는 그냥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초록색 루프는 I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분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는 순방향 전달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작에서 입력에서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에서 출력 순방향 전달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이 친구부터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A, B, C, D, E, F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루프를 내줘야 되니까 이 루프는 비접촉하는 루프인데 지금 보라색과 비접촉하는 루프 없죠. 그렇죠? 전부 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과 접촉을 하니까 이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순방향 경로가 또 있죠. 요렇게 또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계산해 주시면은 A, J, D, E, F가 된다. A, J, D, E, F가 된다. 근데 이 친구도 비접촉 루프가 없습니다. 지금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과 어떻습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접촉하면 끝이에요. 다 접촉을 하기 때문에 얘도 비접촉 루프가 없죠.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더하면은 분자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모를 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에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개짜리 루프를 다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 지우고 우리가 루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개짜리 루프가 지금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다 있죠?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 다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시그마 L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그마 L2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접촉하는 루프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싸그리다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루프 3개죠. 그럼 이 3개 중에서 비접촉하는 두 개의 루프는 뭐가 있습니까? 빨간색과 초록색밖에 없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여기 접촉하죠. 파란색과 초록색도 여기서 접촉을 하죠. 이 동그라미에서 접촉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란색을요, 좀 다시 제대로 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초록색도 이 동그라미를 지나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과 초록색도 접촉하기 때문에 빨간색과 초록색 이 두 개만 뭐가 된다? 비접촉 루프가 된다.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해야?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데 얘네들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만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C, D, H에다가 뭐를 한다? I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은 시그마 L3인데 이 시그마 L3는 비접촉하는 3개 루프. 그러니까 이 3개의 루프가 싹 다 비접촉을 해요. 그러니까 셋 다 전부 다 떨어져 있어야 돼. 독립적이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제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우리가 전달함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순방향 전달함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얘가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 마이너스 얘가 들어와요. 1 마이너스 얘가 들어옵니다. 다시 1 마이너스 얘가 들어와요. 이제 가로를 내줘야겠죠. 1 마이너스 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라고 했죠. 플러스 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인데 뭐 마이너스 0은 해봤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마이너스 시그마 L3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은 이 파트에서는 틀릴 거 없을 거예요.